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캡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Alt W, Ctrl Shift Z, 배경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Hide Selection, Ctrl Shift Z 가득 차게 했고요. 그 다음에 메쉬 스무스는 버렸습니다. 다음에 폴리곤으로 가서 Alt W, 이만큼 폴리곤을 선택해서 이만큼은 잠시 가려보겠습니다. 딜리트가 아니고 가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Hide Selected가 있습니다. Hide Selected를 눌러서 가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액체 부분도 선택하고 Hide Selection 하겠습니다. 다음 Alt W, 탑뷰를 최대화합니다. 탑뷰를 최대화해 보면 뚜껑 부분의 폴리곤의 간격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개 16각형이 되겠습니다. F3을 누르고 Create, Shape, Angle을 선택하고 16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사이드를 16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을 줄여서 뚜껑 크기에 맞춰 보겠습니다. 다음은 얼라인으로 뚜껑을 클릭하고 Z는 제외하고 X와 Y축으로 센터, 오케이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좀 더 정교하게 맞추려면 반지름을 더 줄여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85.7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포인트가 서로 꼭지점 부위가 맞았습니다. 꼭지점 부위가 일치한 걸 알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색상을 좀 더 잘 보이게 변경하겠습니다. 밝은 톤으로 변경했고요. 모델링 데이터를 선택하고 버텍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버텍스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버텍스들도 이동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는 맞고요. 이 버텍스들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버텍스들도 드래그해서 이 위치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버텍스들을 먼저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쉬 스무스를 주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쉐입을 선택하고 앵글입니다. 쉐입을 선택하고 스케일러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축소하면서 카피 또다시 앵글이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델링 데이터를 선택하고 버텍스로 가서 또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줬고 안쪽에도 조정을 해야 될 면들이 보입니다. 또다시 앵글을 선택하고
스케일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복제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델링 데이터를 선택하고 버텍스로 가서 또 맞춰주겠습니다. 이동 툴로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모델링 데이터를 선택하고 버텍스들을 선택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버텍스들을 다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위치를 옮겨서 정확한 원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 또다시 N권을 선택하고 스케일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안쪽에 이 부분에 맞춰줍니다. 카피, 이동툴, 모델링 데이터 선택, 버텍스로 가서 또 맞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맞춰줘야 되겠고 이렇게 계속 맞춰 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N권을 선택하고 스케일로 키워서 Shift 누르고 OK. 이 부분은 이 점들을 또다시 맞춰주겠습니다. 모델링 데이터 선택하고 버텍스로 가서 이 점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계속 맞춰줍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삐뚤삐뚤한데요. 이것도 정교하게 맞출 수도 있겠고 그대로 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기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줬고요.
나머지 부분도 계속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맞췄고요. 그러면 Alt W 퍼스펙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 스플라인들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그 다음에 모델링 데이터를 선택하고 폴리곤 누르고 보면 오른쪽에 가면 Unhide All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게 했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크게 어색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에디터블 폴리에서 메쉬 스무스를 적용을 하고 렌더 걸면 아이테레이션이 2가 되게 설정해주고 윗부분이 잘 보이게 위치한 다음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정확하게 원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렌더 걸면 정확하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쉬 스무스를 버리고 이제 언랩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 위에 언랩 UVW를 적용하겠습니다. 언랩 UVW에 폴리곤이 선택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 선들이 보이는데 이 녹색 선들을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맵심을 꺼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용기를 관찰을 하고 펼침면에 대한 계획을 세워봅니다. 어떤 부위를 경계선으로 펼쳐지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바닥은 별도로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심으로 이 바닥을 별도로 분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이 분리가 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한목에 2개, 3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랗게 보이는, 파란 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 이 경계선이 분리가 되어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옆면을 한번 펼쳐 볼까 합니다. 옆면을 기준으로 펼쳐 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 옆부분, 몸통 부위가 옆부분이 경계선이 돼서 펼쳐지면 제대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끝까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계속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별도로 이 부분도 선택을 해서 분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합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 부분도 다 심 작업을 하겠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만약에 작업을 진행하다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옆에 있는 에디트 심을 누르고 Alt 누르고 이 심을 클릭하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심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뚜껑 부위 윗면 하나 따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탑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좌우 대칭, 탑에서 보면 위쪽과 아래쪽, 레프트에서 보게 되면 좌우를 분리하는 식으로 심 작업을 했고요. Alt W, 그 다음에 밑면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심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개도가 완성이 됐는데요. 밑면 따로, 옆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 다음에 뚜껑 따로 이렇게 펼치게 되면 모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펼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심을 끄고 폴리곤으로 엘리먼트 클릭, 전체가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꺼주고 펼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펠트 맵으로 하겠습니다. 펠트 맵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펠트 옵션을 확장시켜서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봅니다. 에디트 UVW 창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체크무늬로 보이는데 이것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셀렉트 스트레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점들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 스케일 툴로 버텍스 위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위로 올려주면 멀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펠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옆으로 이동을 해 놓고요.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엘리먼트를 체크하고 클릭하게 되면 또 하나의 덩어리가 선택되고, 또 클릭하면 또 하나의 덩어리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덩어리, 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뷰에서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은 캡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오른쪽이 되겠고, 왼쪽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펼친 면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심 작업을 했고, 지금은 펠트 작업으로 펼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또다시 펠트를 클릭하고 펠트 옵션, 셀렉트 스트레치, 스케일로 좀 멀리 이렇게 보내줍니다. 스타트 펠트, 오케이. 그 다음 이동 툴로 옆으로 이동을 해 두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선택하고 펠트, 펠트 옵션, 셀렉트, 셀렉트 스트레치, 스케일 약간 멀리 보내놓고 스타트 펠트, 오케이. 옆으로 이동해 놓고요. 이 부분은 아래쪽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위 뚜껑이 되겠죠. 뚜껑을 선택하고 펠트, 셀렉트에 셀렉트 스트레치, 스케일로 조금 멀리 보내놓고 스타트 펠트, 오케이. 이렇게 해서 뚜껑도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은 이 병의 안쪽 부분입니다. 안쪽 부분입니다. 펼친 다음에 다시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F3을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뭔가 약간 어색하게 선택됐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고 펠트, 펠트 옵션, 셀렉트 스트레치, 스케일 조금 멀리 보내놓고 스타트 펠트, 오케이.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해 두고요. 또 다른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펠트 옵션, 셀렉트 스트레치, 스케일 약간 멀리 보내놓고 스타트 펠트, 오케이. 옆으로 이동을 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이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펠트 옵션, 셀렉트 스트레처, 스케일러 이 점 위에서 클릭해서 멀리 보내주고 스타트 펠트, 오케이. 다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다시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펠트 옵션, 셀렉트 스트레치, 스케일러 멀리 보내놓고 스타트 펠트, 오케이.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을 선택해보면 모양은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는 이 부분들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펠트, 셀렉트 스트레치 이 부분은 너무 작은 형태라 그대로 키우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 펠트 그대로 스타트 펠트 적용해서 바로 펼쳐버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펠트 맵 스타트 펠트로 바로 펼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펠트 맵 스타트 펠트로 바로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고 툴, 릴렉스, 바이 폴리곤으로 스타트 릴렉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스탑. 오케이. 이렇게 다 펼쳐졌고요. 그러면 방향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이 엘리먼트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로테이트로 만약에 여기에 앵글 스냅이 켜져 있으면 꺼주도록 합니다. 여기에 앵글 스냅이 이 좌표값을 회전할 때도 먹히기 때문에 앵글 스냅을 끄고 회전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수직 수평이 될 수 있도록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제대로 회전시켜서 매핑하기 좋게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끄고 엣지로 가보면 이 엣지들은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 엣지랑 서로 닿을 부분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엘리먼트로 선택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엘리먼트 끄고 엣지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 부분과 만날 엣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먼트로 선택하고 이것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매핑하기 좋게 이렇게 위치를 제대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면들이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밑면입니다. 밑면 위치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로테이트로 방향을 제대로 회전시켜서 위치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끄고 엣지에서 이 부분도 이 엣지가 어디에 붙을 건지 확인을 해 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폴리곤 엘리먼트로 가서 선택을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최대화해서 좀 더 정교하게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고요. 그러면 바깥쪽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됐고 뚜껑도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엣지로 가서 이 뚜껑도 엣지 하나를 선택해 보면 이 부분이 어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 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 안쪽 부위입니다. 이 부분들을 편집하는 과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폴리곤 엘리먼트로 클릭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엘리먼트를 끄고 엣지로 가서 이 엣지를 선택해 보면 바로 이 엣지랑 서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엣지들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엣지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엣지와 이 엣지가 서로 붙으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엣지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가 다 선택되게 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여기에 붙이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엣지와 엣지, 이 엣지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을 엣지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 붙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엣지들을 다 선택을 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 눌러주면 다 붙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 엣지들을 선택을 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 눌러주면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여기도 컨트롤 누르고 이 엣지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스티치 셀렉티드 이렇게 다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엘리먼트로 가서 이 두 엘리먼트를 다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툴에 가서 릴렉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타트. 반듯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들은 이 병의 안쪽이 됩니다. 안쪽은 아래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엘리먼트를 끄고 엣지에서 이 엣지랑 만날 부분이 어딘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이 엣지를 클릭해 보면 이 엣지랑 붙을 부분이 지금처럼 왼쪽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핑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 엘리먼트 클릭,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창을 확대해서 작업을 정교하게 해보겠습니다. 로테이트로 가운데 선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좀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맞췄습니다. 다음은 이 템플릿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 가운데로 가져와서 이 사각형 가운데로 가져와서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축소가 됩니다. 좀 더 줄여서 이 사각 테두리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로 좀 더 키워서 다음은 이 뚜껑 부분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고 아래쪽에 있는 이 병의 안쪽, 병의 내부의 템플릿도 위쪽으로 좀 올려서 완전히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넷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버텍스로 가서 엘리먼트 끄고 버텍스로 가서
혹시 선들이 겹쳐진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점들은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겹쳐 있으면 매핑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뚜껑입니다. 이 녹색 선이 서로 파고들지 않았는지 확인을 좀 해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대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다음은 오른쪽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여기도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병의 바깥쪽은 다 조정이 됐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도 잘 관찰해 봅니다. 혹시 이렇게 꼬여 있지 않나 잘 관찰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밑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쪽 부분입니다. 안쪽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랩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랩 값을, 이 좌표 값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파일에 가서 Save UAW를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바틀이라고 하겠습니다. BOTTLE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템플릿 값을 이미지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툴에서 렌더 UAW 템플릿 이 부분을 눌러서 사이즈는 2048, 2048, 2048 이렇게 렌더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을 회전해서 확대해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세이브 저장을 합니다. 바틀 BOTTLE 타입은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베스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F3을 누르고 언랩 UAW 위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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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퓨즈 컬러를 체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체크
이 체크를 더블 클릭해서 타일링을 10, 1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똑같은 숫자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질을 이 바틀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적용돼서 보여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한 개 한 개의 모양들이 체크의 한 개 한 개 모양들이 정사각형으로 보이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정사각형으로 보이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틀의 언랩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메쉬 스무스에서 렌더 밸류어 아이터레이션을 2를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Show Safe Frame을 체크하고 실제 보이는 영역을 확인한 다음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제대로 반듯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틀의 언랩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